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 전망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을 꼽는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서 네.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민생, 경제 살리기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금의 이제 민생이나 경제가 좋지 않고 피부로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네. 돈도 안 돌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득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도 체감 물가도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를 꼽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전보다 정말 많은 곳에 그 임대 그 붙어 있는 네, 거 맞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서민 경제 어려운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한국 경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좋지 않다. 이게 저희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 이상의 성장률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첫 해.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0.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나 KDI나 성장률 자체가 0%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이렇게 저성장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지금을 이제 피부로 많이 못 느시겠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나의 소득이 줄게 됩니다. 네. 물가만 높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가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지난달 나왔습니다. 상승률 나왔는데, 네. 전체 물가는 괜찮아요. 그런데 생활 물가, 특히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4%대고요. 네. 이미 여러 번 언론에서 소개가 됐지만 라면 물가는 6%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그러니까 넘는다 이걸 짚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2,000원 넘는 라면도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은행이 또 발표를 했는데 OECD 평균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먹는 물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해서 경제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먼저 수출부터 짚어보면 트럼프가 지난 1월에 취임하면서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는데 추가로 25%가 부과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 여파가 굉장히 크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호 관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품목 관세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이게 많은 네네. 분들이 또 반도체를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미 수출에서 가장 많은 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지금 대미 수출에서 줄고 있습니다. 네. 최근 통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는데 5월 달에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1%가 줄었다라고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액이 무려 27%나 줄었어요. 이게 네. 가장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점점 더 수출이 줄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지고 관세청에서 최근에 또 5월 수출 조사했더니 1.3%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거. 그나마 우리가 수출 때문에 작년에 그나마 성장을 했는데 내수 안 되죠. 네. 지금 수출까지 막혀버린다 그러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내수도 살리고 지금 빨리 미국과의 이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이제 자동차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급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보고서들마다 서로 다릅니다. 네. 코트라나 K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수출 증가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또 민간 보고서들을 보면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되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네. 뭐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올해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젠 정치적인 혼란함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쭉쭉 나갈 일만 남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런 정치적 혼란함이 투자도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미래 비전도 제시를 못했죠. 이러다 보니 사실상 이게 데미지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쌓이면서 올해 이제 수출이 이제는 가장 문제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제 수출을 늘릴 수 있을까? 그 앞선에는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네. 이거를 아마 우선시해서 먼저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내수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가 처음에 저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이에서 정말 심리적이건 실질적인 경제건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가 또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란우선 공제금 지급액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네. 노란우선은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사실상 이제는 퇴직금 같은 명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연금처럼 쌓아놓고요. 폐업하면 이제 받는 건데 이게 6천억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1월부터 네. 4월까지 네. 지급액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1%나 이제 증가된 겁니다. 네. 그만큼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이제 돈이 워낙 안 돌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를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수 살리게 나서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경에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추경 이번에 들어가는 거 정말 잘했다. 우리가 몸이 허약해지고 체력이 네. 약해지면 보약 한 첩 지어 먹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자주 지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매번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추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죠. 내수 안 되죠.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추경이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이죠. 이제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전 국민 지역 화폐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뭐 아직 지급 방식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별 지급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가이드가 다 나왔습니다. 물론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은요. 이제 기재부나 사실상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쪽으로. 그래서 나왔던 게 보편적으로 간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과 선별이 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왔던 얘기는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에게 일단 15만 원을 주고 거기에 이제는 10만 원을 더 붙여주는 건데 이제 소득 상위 10%는 10만 원 더 안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만 원 원래 약속대로 이제 간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이제 좀 더 준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거는 뭐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거는 이 내용인데 이제 조만간 아마 정부가 발표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곧 돌아오시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는 요거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 일단 지역 화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죠. 지역 화폐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소상공인 분들에게 써야 되고 기간 한정이 분명히 될 거예요. 몇 개월 안에 써라. 네. 그러면은 단기간에 소비 촉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차피 이거 사용하는 게 자영업자들한테 사용하고 전통시장 찾아가고 동네 슈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돈도 돌고 심리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좋은데 물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추경 지금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이렇게 돈 풀기 가면 물가 다시 한번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차 추경은 사실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2차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총 하반은 1과 2를 다 합치면 한 3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는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에 소폭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한 0.1% 정도 포인트 정도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미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이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은행보다는 똑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은행이고 연구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고 말은 못하겠죠. 네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전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심하게 자극한 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화폐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마찬가지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네. 물가 압력에 우려할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라디오 볼륨을 크게 좀 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자영업자 비탕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제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도덕적 해이 이런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언론에 또한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자영업자 비탕감 이러면은 막 분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네. 아니 열심히 갚는 사람 보고 지금 비탕감이라고 안 갚은 사람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실 텐데 조건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조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배드뱅크를 만든다는 건데 네. 배드뱅크라는 건 원래 이제는 말 그대로 10년 이상의 사실상 이제는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악성 채권인데 네. 이 악성 채권은 은행도 포기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는 탕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무슨 자영업자의 빚을 대출을 무조건 뭐 탕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정부가 무작정 뭐 빚 있는 거 탕감해 주겠어요? 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는 보고서에 보면은 대출 10년 이상 된 거에 5천에서 원금이 5천에서 1억 원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연체 10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악성채무가 연체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각을 하겠다. 한마디로 재정 써서 배드뱅크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대출을 탕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오해 말아줘야 될 게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차피 10년짜리니까 연체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뭐 어차피 소각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이게 자영업자 비탕감해 준다고 반발이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성실상환자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네. 성실상환제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초점이 이런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그다음에 자식 교육시키는 거 덜 교육시키면서 빚 갚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좀 같이 나와주기를 저는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채무를 탕감해 온 것은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감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펴기에 재정 건전성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경제 평론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재정 여력이 그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일단 지금 현재로 본다, 이 예상치입니다. 올해 이제 GDP 대비 한 48.3%가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 들어가는 것도 그게 좀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 확장 재정을 하기에는, 재정을 쓰기에는 녹록치가 않은, 어차피 이제는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고, 국채라는 건 결국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나왔던 게 보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전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재정 여건은 사실상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재정을 쓴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을 보고 아마 분석을 한 다음에 한 번을 더 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재정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정부가 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앞으로의 이제 경제를 좀 저희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내고 있는 경제 정책인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슈퍼추경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제 조만간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AI 집중 투자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실상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때에 우리가 AI를 너무 늦었거든요, 지금. 근데 왜 지난 정부에서 AI 투자를 그렇게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네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AI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발표가 나왔고 AI 분야에 오늘 발표된 게 16조 한 700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입이 돼서 네. 특히 이제 광주에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 들어가죠. 일단 지금 AX 실증 밸리가 1단계가 지금 광주에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들어가는 게 2단계 예산인데 한 6천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추진에 6천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155개의 연구 과제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광주 안에서 AI 연구들이 일어나고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 또 예산 쓰니까 당연히 연구개발 과제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고 잘한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러면서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가장 큰 게 또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 지금 정책 공약으로 나왔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재명 정부가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상법 개정이죠. 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주주가치 제고가 되고 무엇보다 이제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되고 집중투표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 또한 그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생기고 네. 이런 상법 개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PBR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저 PBR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오너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 엄청난 호재거든요. 네. 지금의 주식시장은 진짜 상법 개정 이거 하나 때문에 국내 장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놀랬던 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과거 같았으면은 주가 빠져야 됩니다. 이게 폭락하기도 해야 돼요. 사실. 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린다거나 뭐 이런 네. 건데. 예. 오히려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올랐어요. 예. 뉴욕 주가 3대 주스 다 떨어졌는데 우리만 계속 오릅니다.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노믹스라고. 네. 이재명 플러스 이코노미. 신조어네요. 예. 이제노믹스라 부르고 있는데 이 이제노믹스가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국내 장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다. 외국인도 투자하죠.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미국장 바라보다가 지금 한국장으로 다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